안녕하세요. 저는 입쟁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경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책 작가인 타라 스와트의 말들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동영상 링크는 걸어놨고 제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상사가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당신의 뱃살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를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즉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먼저 상대방과 교감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감을 원하는 상대방과 말할 때는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의 왼쪽 눈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눈을 보시면 되겠죠.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친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아기 때 엄마와의 아이 컨택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왼쪽 손으로 아이를 안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볼 때 오른쪽 눈으로 이제 아이의 왼쪽 눈을 보게 되는데, 그 시신경을 통해서 하는 상호작용이 뇌 속의 감정을 만드는 아믹달라라는 곳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서 엄마와 아기의 유대 관계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왼쪽 눈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유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내재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제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오른쪽 눈으로만 보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타라 스와트는 오른쪽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대요. 물론 상대방과 교감을 하는 다른 조그만 팁들도 있는데, 악수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안 하지만 간단한 허그 같은 특정 문화마다 허용되는 이런 신체적 접촉부터 같이 웃는다든지 하는 조그만 것들이 상대방의 방어를 더 풀게 만들고 더 호감을 느끼게 만든대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트할 때나 아니면 처음 만난 비즈니스 관계나 단골을 만들고 싶은 커피숍 사장님이나 누구나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싶으면 일단 왼쪽 눈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앞서 제 다음 영상은 FBI 인질협상가로 20년 넘게 활약한 크리스 버스와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교수인 앤드류 휴버맨의 대화를 통해 대화에서 무조건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댓글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타라 스와트가 했던 얘기들 중에 흥미롭게 들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스트레스는 전염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면 회사의 CEO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면 그 직원들은 모두 그 스트레스가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반대로 신입 직원이 스트레스 상태라고 해도 윗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전염이 잘 안 되겠죠. 이제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부의 지방을 축적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뱃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뱃살은 쉽게 빠지지가 않는데요. 타라 스와트는 그 이후로 원시시대 사람들한테 찾았는데, 옛날에 원시시대 사람들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제 배 쪽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음식을 찾으러 다닌 걸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다시 하면 원시시대 사람들이 사냥을 실패한다는 건 곧 스트레스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지방을 축적시켜야 한다는 거고, 그 기본 원리가 저희한테까지 유산으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이 저희한테 남긴 또 다른 건 같이 사는 여자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들의 생리 주기가 같아진다는 걸 얘기해요. 원시시대 사람들이 동굴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남자가 사냥하러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사냥 중에 다른 동굴을 찾으면 거기에 그냥 정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집단 혹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두머리 남자가 자식을 낳는 거였대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가기 전에
여자 5명을 한 번에 임신을 시켰대요.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이 유산을 하고 어떤 아기는 병에 걸려서 살아남지 못해도 나머지 한 명의 아기는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선 여자들의 배란일이 같아야 됐겠죠. 그래서 이런 옛날의 인간의 생존 방식이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시스템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건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고 즉 신경 가소성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이 개념은 우리 뇌가 새로운 걸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우리 뇌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뇌 구조가 바뀔 만큼의 새로운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실행 기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실행 기능이란 뭐냐면 뇌가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들인데 예를 들면 감정 조절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유연한 생각을 하게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향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굉장한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은 더 작은 학습이나 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본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거나 심지어 일을 갈 때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 등을 통해서도 이 신경 가소성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자기 뇌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창의적인 뭔가를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편은 20년 동안 FBI에서 인질 협상가로 활약한 크리스 버스의 대화에서 이기는 법을 요약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나 댓글 등 어떤 거라도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